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6장 15, 16, 14인가요? 이제 14부터인가 그렇지 싶네요. 배열 1, 2 그리고 우리가 정렬하는 방법, 탐색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그거는 이제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배열인데, 다시 말해서 다차원, 아이고, 이게 왜 일로 나오나요? 예, 다차원 배열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다차원 배열이라는 거는 2차원 배열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원을 나타내는 거, 차원을 나타내는 기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갈로였다, 그죠? 지금까지는 이 대갈로를 한 개만 썼었어요. 그죠? 예, 한 개만 썼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으면 이제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붙으면 3차원 배열이 되고요. 또 하나가 더 붙으면 4차원 배열이 돼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 강의였던가요? 에서도 잠깐 의미 설명을 드렸는데, 이 3차원 강의까지, 3차원 배열까지는 좀 씁니다. 쓰기는 그래픽 분야 쪽에서.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2차원 배열을 가장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쓴다면. 그게 왜 그러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입체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즉 게임 프로그래밍을 짜는 게 아니고 어떤 웹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앱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만들다 보면 2차원 배열이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래서 여기서도 3차원 배열에서도 잠깐 살펴보겠지만은 주로 일단은 응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그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때는 어 이제 한 줄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1차원 배열, 아니면 행열과 같은 가로와 세로의 데이터로, 즉 다시 말해서 엑셀의 표와 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울러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울러 이제 2차원 배열에서는 1차원 배열조차 배열 값이 주소가 돼버려요. 주소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2차원 배열이 내가 int arr 해서 3 5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화를 이렇게 시키면 한꺼번에 다 초기화가 됩니다. 참고로.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뒤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되냐면, 이거를 메모리 구조로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스택이라고 봅시다. 스택이라고 보면, 자, 여기에 먼저 이렇게 배열, 1차원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고 몇 개입니까? 3, 5라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죠? 그러면 이 배열명은 아울러 얘도 주소죠. 그러면 얘도 여기에 주소 값을 이렇게 지니고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5개가 있죠.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지고 이거에 해당하는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주소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1차원 배열에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에서는 1차원 배열 값이 곧 2차원 배열을 만드는 그 주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더 확장해 나가면 여기도 3차원 배열이 되면 여기도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실제 밸류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주소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방을 15개를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더블 루프가 들어가야 되겠죠. 더블 루프가 들어가서 여기 있는 값을 표로 찍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메모리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강의를 들어주시면 한 차례 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차원 배열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배웠으니까 이제 2차원 배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차원 배열의 개념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는 부분, 즉 대괄호입니다. 그죠? 대괄호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다차원 배열이라고 한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1차원 배열은 ARR 해가지고 이 대괄호가 하나밖에 없다. 그죠? 맞습니까? 와, 같이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이 한 개이고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차원을 나타내는 대괄호가 2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배열명이 바로 행과 열을 나타내는데 이 행에는 말씀드린 바대로 주소값이 들어있다. 그리고 열에는 실제 값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얻어내려고 한다면 2, 3 이런 형태로 2, 3 인덱스의 행 2행의 3열 값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실제 변수값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차원 배열에서는 이렇게 하면 제가 동일한 값이 된다고 했죠. int a 만약에 num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수에다가 배열이 선언되어 있다면 1차원 배열일 때는 arr 이렇게 해서 0번째 이렇게 하면 이게 실제 값으로 이게 실제 값으로 인정이 되지만 변수하고 동일하게 돼서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2차원 배열에서는 갈로가 2개다. 그죠? 그러면 변수에다가 대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num2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럴 때는 arr 0, 1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변수의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2차원 배열을 만약에 int arr 요렇게 그냥 어디 갔습니까? 요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int num 3에다가 그죠? num 3에다가 arr 0 해가지고 한 개만 딱 이렇게 넣었어요. 이 식이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변수인 실제 값을 저장해 달라고 할 거고요. 얘는 주소 값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못 해요. 아이고. 이게 만약에 포인터라면 가능하겠죠. 주소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포인터라면 이렇게 되죠. 얘가 int 타입의 포인터. 그래서 뭐 num 언더바 그냥 여기다가 parr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arr 2차원 배열일 때 가정을 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2 이렇게 넣으면 이거는 괜찮아요. 왜? 얘가 주소를 저장하는 놈이고 그죠? 그리고 얘는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arr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행의 제일 첫 번째가 배열명이 곧 주소다라고 했죠. 그런 걸 또다시 우리가 이 배열 값으로 포인터 값으로 받아내려면 이제 더블 포인터를 써야 돼요. 이렇게 int 포인터 아스타리크가 2개 들어가야 돼요. parr 1이라면 ar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실 건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인터가 다음 장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 일단은 1차원 배열이 이렇게 포인터에 저장이 될 수 있고, 2차원 배열은 이 2차원 배열도 주소의 주소 값을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ARR이.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역시 2차원 배열에서는 주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거고요.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쉽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꼭 강의를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ARR3, 5 해서 행 3개, 방 5개, 15개 해서 얘는 15개의 방. 그러면 우리가 4바이트 인트 타입이라면 곱하기 하면 토탈 60바이트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은 이렇게 했다 부분이 한 개고 2차원 배열은 두 개다. 그리고 그래서 배열명 행과 열로 되고 3차원 배열은 한 개 더 붙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면, 행, 열. 그러니까 3차원은 우리가 3차원 공간을 나타내려 그러면 면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있다고 치죠. 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럼 면이 필요하겠죠. 면이 필요하고 면에 대해서 행과 열이 이렇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배열명에서는 면, 행, 열 형식으로 선언하고 이와 같이 2, 3, 5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때는 이 2차원 배열조차도 주소값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우리 같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소프트웨어나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거는 C 언어에서는 이와 같이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보통상 이제 두 개의 자릿수를 이제 줘가지고 배열을 쓰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2차원 배열을 좀 살펴보면요. 자,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형식은 배열의 초기화 형식과 배열의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자, 먼저 2차원 배열의 선언 형식. 자, 2차원 배열의 선언 형식은 배열 요소를 행과 열로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배열명 행과 열을 선언을 하고 배열의 자료형의 맨 앞에 선언을 해 주고요. 그죠? 배열의 자료형은 맨 앞에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선언하고 그 다음은 배열의 이름 그리고 배열의 크기 행과 열로 구분해서 지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제를 보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겠죠. 자,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 IJ를 두 개를 선언했던 이유는 제가 일전에 1차원 배열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죠. 1차원 배열이면 루프가 하나면 돼요.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더블 루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고 조건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2차원 배열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더블 루프 이상이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i는 0, b는 0라고 이렇게 선언했는 게 루프 변수를 더블 루프를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 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열고 0으로 하면 자, 4 루프 돌려요. 외곽 루프 행이죠. 그죠? 행은까지 돌리고 그러면 인덱스가 0, 1, 2 요까지밖에 안 되니까 3번 돌 거고 큰 거는 그 다음에 j는 5개죠. 맞나요? 그래서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ij 찍고 aij 값을 여기는 이거는 값이고 이건 루프 변수의 값이니까 찍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0으로 지금 다 초기화가 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예요? 0, 0에서 5개, 5개,
5개. 그죠? 그러면 토탈 60바이트가 생성이 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행의 열 주소에 해당하는 값을 메모리에 모두 저장한 후에는 두 번째 행의 열을 저장을 하고, 다음에는 세 번째 행에 해당하는 열의 인덱스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에 차례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연속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ARR하고 1차원 배열만 나타내는, 즉 행의 값은 주소라는 것입니다. 주소. 이것도 한번 나중에 실습 때 같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됐나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1차원 배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2차원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3개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린 것이지, 실제로 메모리상에 배열이 2차원 배열이 배치되는 거는, 자 여기에 1차원 배열에, 그러니까 1차원 배열에 ARR 값, ARR 제로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ARR 제로, 여기가 제로 인덱스가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는 1,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행의 값이에요. 그죠?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5개의 방이 이렇게 차례대로 쭉쭉쭉쭉쭉쭉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이 주소를 가지게 되는 거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나고 요 주소를 2가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주소를 이제 두 번째 인덱스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특징이 그거였잖아요. 배열은 메모리 공간을 연속적으로 할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정적이다라고 했고요. 그죠? 예. 됐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렇게 배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라든지 강사들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등등 설명을 할 때 강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면 학생들이 알아듣기가 참 수월합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 정수형 자료형인 2차원 배열 3행 5열로 선언을 할 때 메모리에 저장되는 배열의 인덱스는 이렇게 돼요.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배열은 항상 0이라는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딱 표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01, 00, 01, 02, 03, 04 이게 바로 이 값을 지금 지니고 있는 거죠. 0행, 0열 요게 이제 실제 값이에요. 변수에 대입할 수 있는, 실제로 값을 찍을 수 있는 실제 값이 들어가 있는 인덱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립하는 공식은 이제 어디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냐. 자, int arr 여기에서 3, 5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거의 범위는요. 마지막 인덱스는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가 위치해 있는 곳은 항상 arr 2, 4가 됩니다. 아이고, 2, 4가 마지막 값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따른 공식이 바로 arr n-1 그리고 m-1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죠? 예,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3, 5인데 마지막에는 2, 4로 끝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행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행입니다. 이게 행.
삼행 이렇게 메모리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5개가 뿌려지고 여기에 있는 값이 주소 값으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차원 배열 쪽에. 됐죠? 예. 자, 그리고 2차원 배열의 요소의 참조, 2차원 배열 요소의 참조를 하려 그러면, 자, 2차원 배열에서는 우리가 요소를 참조하려면 데이터, 그리고 인덱스 2개, 그러니까 대괄호 2개를 넣어서 인덱스가 2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실제 값을 참조하려 그러면. 그래서 앞서 선언하는 인덱스는 행을 의미를 하고, 뒤에 선언하는 인덱스는 열을 의미한다.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도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배열은 무조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값은. 아시겠죠? 예. 됐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초기화를 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초기화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0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다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자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도 실수형이나 문자형 배열도 사용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먼저 배열을 선언할 때 배열 요소의 초기 값을 대입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을 보게 되면, 자 초기 값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버리면 이게 1차원 배열인지 2차원 배열인지 몰라요. 보세요. 2차원 배열을 선언할 때 배열 요소의 초기 값을 다음과 같이 나열을 해서 표현한다고 해서 컴파일러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왜? 메모리 공간이 연속적으로 할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독성이 좋은 프로그램, 아니, 가독성이 좋습니까 이게? 왜? 3행 5열이니까 00, 01, 02 뭐 이런 식으로 돼줘야 되는데, 그러면 5개니까 이까지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행과 열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할 거면 아예 0으로 초기화를 하든가, 그죠? 아니면 값을 줘서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런 형태로 중괄호를 초기값 행별로 묶어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여기에 바로 1행의 값들이고 이게 2행의 값들이고 이게 3행의 값들이 된다. 이렇게 하면 구분이 쉽죠. 맞나요? 예. 이렇게 해도 좋지만 이것보다 가독성이 더욱더 좋게 하려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초기 값을 구분 후에 열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아 그러면 이거 삼행 요소는 5개네 그러면 삼행 5열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열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갈로를 사용해서 초기값을 행별로 묶어도 배열 요소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왜? 지금 5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100개, 1000개, 10,000개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을 나눠서 이제 계행을 해가지고 그죠? 예, 해서 행별로 초기값으로 구분한 뒤 열별로 구분하면 가독성이 좀 좋아지겠죠, 그죠? 예, 이거는 데이터가 많아도 우리가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구분하기가 좀 좋다 이거예요. 가독성이 좋으니까. 그죠? 예. 요 세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처음에 들어갈 값이 없다.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완성해야 된다. 그러면 초기화를 0으로 이렇게 단 한 번만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2차원 배열의 사용 방법인데요. 자, 2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5일간 체크한 환자 3명의 수축기 혈압 자료를 개인별 수축기 평균 혈압을 산출해 보자. 자, 표가 이래요. 그죠? 환자 번호가 20301210입니다.
그리고 1일차 135, 2일차 150, 3일차, 4일차, 5일차 이런 형태로 지금 뭐예요? 몇 택 몇 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명의 환자를 지금 보시면 자 전부 다 근데 숫자예요. 그죠? 숫자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 개인별 평균 수축 혈압을 산출해 보자 이거예요. 평균을 구하자. 그럼 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누기 5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혈압 판정을 수축기 평균 혈압이 140ml 뭐 ACG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위를. 아무튼 이걸 초과할 경우에 이제 140이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를 보면서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여 사용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표를 제가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한번 봅니다. 자, 2차원 배열의 예제해서 자, 여기에 RC는 로우와 컬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환자 수 3명. 그죠? 그리고 5명은 혈압 체크 수에 대한 배열이죠. 그죠? 배열 크기죠. 자, 그래서 CNT0 이거는 뭘까요? 그냥 이렇게 환자 1, 2, 3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카운트 변수고요. SNO 이거는 환자의 번호를 지금 이렇게 초기화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233, 2030, 1201부터 시작을 하죠. 가봅니다. 똑같죠? 101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것도 101로 이렇게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합계를 구해야 평균이 나오죠. 그리고 플러트에서 이거 초기화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군요 제가. 아무튼 RC 이렇게 하면 여기에 3이 들어가고 여기에 5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까 평균치가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나타낼 수가 있죠. 딱 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F에서 고혈압 판단 기준 이렇게 해서 140 초과라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운트 변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R까지 처음에 그죠? R 맞죠? 3행이죠. 그리고 나서 토탈 이렇게 CNT0, CNT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블루프를 쓰는 게 훨씬 좋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자, 아무튼 뭐 여기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왜? 데이터의 크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0, 0, 01, 02, 03, 04까지 더해져서 토탈이 계속 돌면서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0번째 여기서는 바로 출력을 해버리기 위해서 0번째부터 00부터 04까지 영행에 대한 이 내용을 토탈로 해서 바로 평균을 구하고 있어요. 5.0이라고 타입 캐스팅을 여기서 해버렸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서 환자 뭐뭐 샵 뭐 뒤에 이제 수축기 평균 혈압 및 판정해서 CNT 플러스 1을 했죠. 맞나요? 그래서 CNT가 여기에 1이라고 나왔죠. 맞나요? 그리고 이제 번호 여기에서 이제 먼저 21 203 10 10 아니 203 012 101을 이렇게 번호를 찍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SNO를 증감 연산자를 해서 그 다음에는 2번이 되겠죠. 그리고 평균을 이제 구해서 149.2다 라고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if 구문을 써서 140 이상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0 이상이면 초과면 고혈압이다. 그게 아니라면 정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습 시간에 해보겠지만 더블로프 돌리는 게 훨씬 편하긴 해요. 실제. 예. 아무튼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2차원 배열의 이제 가장 선언을 할 때, 그러니까 초기화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define,
매크로 상수, 기호 상수를 선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좋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면 환자 수가 4명으로 요것만 바꿔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죠. 맞습니까? 예. 요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딱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표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까지 일단은 1차, 2차원 배열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한 가지 예제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통해서 직접 초기화하는 방법, 그리고 이 혈압에 대한 예제, 이걸 더블 루프를 써서 어떻게 또 할 수 있나, 싱글 루프도 해보고 더블 루프도 해보고 등등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고, 다시 이제 사용자로부터 이제 2차원 배열을 입력받는 방법을 우리가 또 하는 방법을 예제를 살펴보고 우리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